안녕하세요. 해외 사는 아재의 일기장 해아재입니다. 오늘 여기 엄청 더웠습니다. 지금 연일 뉴스에서 미국 동부하고 남부 지역, 동남부 쪽 지금 막 폭염주의보 지금 해서 제가 듣기로는 인명피해도 좀 있다고 하고, 서부 지역은 올해 들어와서 가장 지금 더울 거라고 이번 주가, 한 주가 그렇게 일기예보가 나오네요. 근데 역시나 오늘 엄청 덥습니다. 내일은 더 더울 거라 그럽니다. 오늘보다. 마음의 준비를. 네, 지금도 오늘도 창고에서 좀 일을 하고 한 3, 4시까지는 창고에서 계속 땀 뻘뻘거리고 일을 좀 하고, 네, 씻고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. 그래서 또 이제 앉아서 해야 하는 일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물론 다른 분들은 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, 오늘 그 영상을 킨 이유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제가 그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나서 그 키워드로 얘기를 한번 기록해 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은 거절 어떠세요? 거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힘들고, 또 거절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도 쉽지 않죠. 이제 뭐 거절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나마 좀 마음에 그냥 부담이 가고 좀 미안하고, 어쨌든 그 주체가 나니까 이 거절하면 얼마나 좀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이런 예상도 가고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없는 내 상황도 있다, 이런 좀 마음이 막 교차하죠. 근데 또 그 거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상황은 반대로 상당히 좀 상처가 되잖아요. 누구에게 됐든, 가까운 사람이 됐든, 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뭐 거절을 받든, 그것도 또 경중이 있겠네요. 가벼운 거절이 있고. 비즈니스를 좀 하다 보면, 아무리 제가 지금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, 이번 아마존 셀러도 마찬가지죠. 거절을 하는 거는 차후 문제고, 일단 거절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이 지금 RA, 그것도 이제 아마존 홀세일 쪽으로 메인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. 주로 저는 그 제조사나 혹은 홀세일러한테 직접 물건을 사서 이제 아마존에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메인을 이루고 있고, 이제 그것만 갖고는 미래가 좀 불안하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피해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해서 이제 전체적인 무게중심을, 배분을 피해 쪽으로 조금 더 안배를 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고 RA, 즉 그 아마존 홀세일을 뚝 하고 끊을 수는 없고요. 그것도 계속 PL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쭉 안고 가야 되는데,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그 RA로 파는 아마존 홀세일로 이렇게 팔 수 있는 제품들이,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의 브랜드를 제가 판다고 했을 때, 한 달 후에도 그 10개의 브랜드를 계속 팔 수 있는 건 아니죠. 상황이 항상 바뀝니다. 제조사에서 못 팔게 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제조사나 홀세일러가 직접 팔아버려가지고 가격 경쟁이 안 돼서 못 팔게는 안 하는데 팔려면 팔어. 그런데 그 제조사나 홀세일러가 직접 세일하면서 직접 판매를 뛰어들면서 가격으로 눌러버리면 그건 못 파는 거나 다름없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현재 10개 혹은 지난달에 10개의 브랜드의 제품을 내가 팔고 있었다면, 그러니까 자연 도태 내지는 강제적으로 잘려나가는 브랜드 숫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거기서 제가 안주를 하고 멈춰버리면 그 10개 갖고 계속 팔 수 있으면 좋겠는데,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브랜드들이 분명히 생긴다고요. 그러면 저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 찾아 나가는 것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에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한 100여 개의 브랜드들,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브랜드는 다 아마존에서 설치를 해보고, 블랙박스가 됐든 그 힐리움10 블랙박스가 됐든 혹은
어떤 상품하고 내가 관심 있는 상품을 역으로 찾아서 그 브랜드가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는데 나름 뭐 랭킹도 괜찮고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. 이런 제품들을 끊임없이 찾습니다. 끊임없이 찾아서 그 제조사를 찾아보고 혹은 홀세일러를 찾아보고 요즘은 웬만하면 다 웹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웹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뭐 메시지를 남길 때도 있고 혹은 거기에 그 이메일이 있으면 컨택어스 이렇게 들어가서 뭐 그냥 그러면 되게 심플한 정보밖에 없죠.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ABC라고 그러면 대부분 뭐 info@abc.com 뭐 이 정도밖에 그 정식 웹사이트에서 공개가 안 되잖아요. 전화번호 뭐 컨택 전화 거의 없고 그러면은 그거라도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계속 이메일 작업을 합니다.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그런데 컨택을 할 때 웬만하면 최대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아마존에 지금 메인으로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럽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건이 되면은 이제 뭐 한국이나 혹은 일본 이런 데도 제품을 팔려고 한다. 너네 제품을 그러니까 내가 너네 제품을 팔 수 있게끔 허락해 달라. 그러니까 나한테 제품을 공급을 해 달라. 제가 이제 제조사나 정식 홀세일러한테 어솔라이즈된 홀세일러한테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죠. 아마존에서 판매를 해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인보이스가 됐던 아니면 제품이 어떤 이게 진품이다 가품이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증명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LA 그 뷰티 예를 들자면 뷰티 디스트리뷰터 이런 데 불러 가면은 왜 여러 가지 브랜드 다 파는 데 있어요. 물론 거기 가격이 안 맞아서 제가 안 사기도 하지만 서서 가격이 맞아도 제가 거기서 물건을 사버리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산 그 스토어가 정식 루트를 통해서 그 물건을 사왔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. 그래서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제 제품이 가품으로 신고받아갖고 제가 갖고 있는 인보이스는 그 스토어 인보이스밖에 없는데 그걸 제출을 해도 제조사나 혹은 거기 제 제품이 가짜라고 신고한 그 주체가 이거를 인정을 안 해버리면 일이 좀 복잡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조사한테 컨택을 하고 뭐 제조사가 자기네는 직접 안 팔고 뭐 각 지역별로 뭐 캘리포니아는 디스트리뷰터가 여기다 혹은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각 지역별로 서든 캘리포니아, 미드, 그 다음에 노스 이렇게 나눠지면 또 뭐 여기다 연락을 해봐라 뭐 이렇게 회신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회신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어떤 이메일을 컴퍼니를 이제 찾아서 찾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 하는데 막 하루에 평균 제가 한두 시간 투자를 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찾고 그 브랜드의 그 아주 베이직 인포 그 컨택 그 라인을 찾아서 이메일을 보내죠. 처음에는 이메일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럼 저의 소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개 글을 해서 연락을 좀 달라고 보내면 100개 보내면 한 10%? 100개면 10개 정도 리플라이가 와요. 그러면 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리플라이 답이 온다라는 게 긍정적인 답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부정적인 거예요. 제가 제일 많이 거절 당하고 내용이 뭐냐면 뭐 처음에는 뭐 아주 노멀하게 쓰죠. 뭐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. 그리고 뭐 너의 비즈니스도 잘 되길 바란다. 네, 안타깝지만 나는 이미 충분한 그 온라인에서의 셀러를 보유하고 있다. 그러니까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너한테 뭐 연락을 할게. 뭐 아주 부드러운 거절이죠. 뭐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아까 10% 오는 것 중에 자기는 온라인에는 아무도 허락을 안 하고 오프라인에 스토어가 있다거나 혹은 뭐 체인이 있다거나 이러면 뭐 가능해.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대부분이고 그나마 약간 긍정적인 거는 자기네가 지금 이미 온라인에 특히 아마존에는 충분하게 하고 있으니까 특히 미국하고 유럽은 자기네가 하고 있으니까 네가 만약에 뭐 아시아 쪽, 뭐 스페셜리 뭐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뭐 아시아 쪽으로는 니네 뭐 팔으려면 팔어. 뭐 그거는 오케이. 뭐 이렇게 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
그게 거의 어쨌든 100개, 99개는 다 그 캐러거리 안에 다 들어가죠. 뭐 결국은 거절이에요.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하면서 되게 의미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그 말이 쉽지 100개를 이메일을 보내서 거기서 거의 99%가 거절 혹은 무시, 아예 답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답이 없으면 왜 없는지도 모르겠어요. 이게 이메일이 틀린 건지 이메일을 잘못 쓴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면 이제 고민돼요. 이걸 한번 더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. 어쨌든 그것도 거절이라면 거절인데,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. 계속 트라이 해보는 거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게, 이제 뭐 아마존은 안 된다, 그 다음에 뭐 미국하고 유럽 안 된다,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당장 지금 판매할 수 있는 루트는 다 막힌 거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답이 온 거를 그냥 버려버릴 건가, 아니면 아까 한국 혹은 일본, 아시아 쪽은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거를 매개를 삼아서 그럼 한국이나 혹은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팔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볼까, 뭐 그거는 넥스트 스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. 생각은, 아이디어는 몇 가지 있는데 그거를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는 뭐 검증돼야 될 게 엄청 많죠. 그래도 저는 이 작업을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. 할 수밖에 없고, 당장 제가 PL로 어떤 큰 성과를 내기 전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쳐야 될 과정도 많은데, 결국은 계속 업체 개발, 아마존 홀세일 그 업체 개발을 해야 되는데, 뭐 이렇게라도 계속 해야 되겠다. 그러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에 100개면 한 달이면 400개. 400개 중에서 과연 내가 새로운 데를 한 달에 한 군데라도 발굴을 할 수 있을까 좀 막연합니다. 근데 막연해도 뭐 뚜벅뚜벅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해보고, 그래서 뭐 여기 미국 아마존이나 혹은 유럽에 팔 수 있다라고 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그냥 팔면 되고, 그리고 그거 플러스 한국이나 아시아 쪽만 되고 딴 데는 안 돼, 이렇게 나오는 데는, 그러면 그 아시아 쪽 되는 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까. 지금 한국도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그 되게 핫하잖아요, 그쪽 시장이. 그래서 그쪽에 관련해서 샐러드를 한번 좀 찾아볼까?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급을 해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? 좀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하고 있어요.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. 예, 요즘 어쨌든 그런 고민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어떤 게 맞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, 뭐, 약간 덜 더운, 아직 온도가 올라가기 전인 한 2-3시 전까지는 열심히 파닥파닥거리면서 노가다 뛰고 있고, 그 이후에는 앉아서 업체 찾고 이런 아이디어 구상하고 이런 작업들은 오후에 하고, 생각이 불쑥 들어서요, 기록을 좀 해놓으려고 영상을 켰어요. 다들 더운데, 한국도 덥고 미국도 다 덥고 지금 엄청 덥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. 바이.